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배경을 또 초록색으로 했습니다. 자, 이 함수는 코딩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녀석이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사용법에 대해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이 1 더하기 2를 계산할 때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 더하기 연산자를 대치해서 사용하는 함수라는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제가 슬라이드로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하는 과정을 이렇게 시연으로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훨씬 이해하기가 좋기 때문에 제가 한 단계씩 시연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자, A는 1, B는 2, C는 A 더하기 B. 연산자를 이용하면은 쉽게 덧셈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자, 프로그램이 끝났다는 것을 AND를 통해서 마지막에 AND를 출력해주고 처음에 START를 이렇게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저장을 하고요. 실행을 해보면 START 3 AND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4칸씩 띄울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인덴테이션을 줬습니다. 자, 동일하게 띄워진 이 녀석을 우리는 코드 블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코드 블록을 다음에 또 써먹을 요량으로 이름을 붙여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방법은 add라는, 여기서는 제가 더하기를 할 거기 때문에 add라는 이름을 줬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갈로 열고 갈로 닫고를 꼭 써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론을 써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블록을 add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여해주는 과정 중에 있고요.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됩니다. def라는 거를 써줍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코드 블록을 add라는 이름으로 define 하시오 라는 말입니다. 다시요. 이 코드 블록을 add라는 이름으로 define 하시오 라는 말입니다. define 하라는 게 이 명령인 거예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start랑 end만 출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start 출력하고, 자, 이 부분은 define 하라는 것이 명령이었지 뭔가 실행을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define이라는 명령을 충실히 수행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nd를 출력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실행을 시키려면 다음과 같이 해줍니다. add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이렇게 해줍니다. 자, 다시 실행해 보면 자, 스타트 중간에 3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용어를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게 최종적으로 나온 그 코드인데요. 이렇게 같은 칸을 띄운 코드들을 코드 블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이 코드 블록을 add라는 이름으로 define을 했습니다. 그때 갈로랑 콜론을 꼭 써주기 바라고요. 자, 이때 이렇게 define 하는 것을 우리는 add 함수를 정의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add 함수를 정의하시오 라는 말이고요. add 함수를 정의하는 단계에서 실제로 수행돼야 될 그 코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작성하는 것을 add라는 함수를 구현, implementation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실행을 시키고 싶을 때는
add라고 해주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해주는데 이 부분을 add 함수 호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add 함수 정의, add 함수 implementation, add 함수 호출 요 용어를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걸 보면 만약에 요 코드만 있었다라고 하면 define 하는 거를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add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고요. 호출하게 되면 요로 가서 여기 있는 코드들을 차례대로 쭉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코드를 수행하게 되면 다시 일로 돌아오게 돼서 print end를 수행을 합니다. 자, 이 코드를 또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얘를 한 번 더 수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3이 두 번 나오겠죠? 그래서 add라는 함수를 두 번을 호출했습니다. 또 호출하면은 또 3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이 add라는 함수는 뭐 두 번 써먹을 일이 없습니다. 얘는 1 더하기 2만 수행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범용성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을 밖으로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없애버리고요. 이렇게 밖으로 뺍니다. 자, 이때 주의할 거는 블록을 없애야 됩니다. 뜬금없이 블록 인덴테이션 돼 있으면 에러가 납니다. 자, 블록을 인덴테이션 없애고요. 자,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여기 A 더하기 B를 수행할 값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다가 A, B를 넣어주는 겁니다. A, B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A, B를 넣어주면 여기에 대응되는 A, B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요. 그래서 요 A는 요 A인 거고요. 요 B는 요 B인 겁니다. 자, 얘는 지우고요. 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3 제대로 나오죠. 자, 이때 이 A, B 대신에 곧바로 뭐 숫자를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숫자를 이렇게 넣어도 필요 없죠? 숫자로 넣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3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요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요 add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 이 첫 번째 녀석을 여기에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두 번째 녀석을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A가 1이 되고 B가 2가 돼서 C는 3이 돼서 3을 출력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더하기 계산도 할 수가 있겠죠? 2 더하기 3을 해보겠습니다. 네, 5가 잘 출력이 됩니다. 자, 다음 단계가 또 중요한데요. 슬라이드로 잠깐 가겠습니다. 자, 방금 했던 거고요. 네, 방금 했던 거고. 자, 그 다음 오른쪽 코드는 여기 프린트 C를 바깥으로 또 빼내버렸어요. 얘를 지워버리고. 자, 이걸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프린트 C를 없애버리고요. 없애버리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바깥으로 이렇게 뺐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볼게요. 자,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뭔가 에러가 났고요. name C is not defined. C라는 녀석이 define 되어 있지 않다라고 에러가 났습니다. 그리고 라인 6번째 줄에서 자, 코드로 가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 6번째 줄에서 C라는 거를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C를 생전 처음 본다 이 말입니다. 자, 물론 이 C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죠. 자, 여기에 C가 있지만 어, 이 여기서는 이 부분에서는 요 add라는 함수의 안쪽에 선언된 안쪽에서 사용된 이 C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수 안에 들어있는 이 C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야. 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지만 1반의 홍길동, 2반의 홍길동, 반이 다르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쪽 인덴테이션 하나도 안 준 이 부분에서의 C랑 여기 인덴테이션을 주고 add라는 함수 안에 사용한 C는 전혀 다른 녀석입니다. 그래서 C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라는 식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define 되지 않았다 라는 에러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답은 연산자에 있습니다. 자, 연산자는 기본적인 연산을 하고 나서 그 계산 결과를 자, 이런 특징이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함수에서도 계산 결과를 연산자처럼 남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사용되는 명령이 있는데요. 그 명령이 뭐냐면 return이라는 명령입니다. 자, 이렇게 써주고 뒤에다가 3이라고 써주면 3을 남기게 됩니다. 물론 3 대신에 어떤 변수를 써줘도 되겠죠. C라는 값을 남겨라 이렇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하면 이걸 이용해서 코드를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요. 자, 여기 C가 계산된 이제 C가 있는데요. 이 C를 남겨라. 자, C를 남겨라. return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남겨라 C 값을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럼 add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면 1, 2를 달고 1로 가서 계산을 한 다음에 C는 이제 3이 됩니다. 이 3이라는 값을 이 함수를 호출했던 이 자리에 남기는 겁니다. 이 C라는 값을 이 자리에 남기게 됩니다. 마치 연산자 1 더하기 2를 했을 때 이 자리에 3을 남기듯이 함수도 return이라는 말을 이용해서 남겨라 남기는 값을 뒤에 써주면 이 남기는 값이 이 자리에 남게 됩니다.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3이 제대로 출력이 됩니다. 자, 슬라이드로 가서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지웠고요. 이 지운 거를 바깥쪽으로 뺐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도 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C라고 해서 에러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최종 코드를 어떻게 바꿨냐면 C라는 값을 남기시오 라고 이렇게 코드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호출했던 이 부분에 이 값을 return이라는 말 뒤에 있는 값을 이 자리에 남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함수는 연산자 역할도 하고 있는 거죠. 연산자로 복잡한 연산자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시연을 보여줬던 부분을 여러분들도 안 보고 이렇게 그 과정대로 이렇게 타이핑을 꼭 해보기 바랍니다. 함수랑 관련해서 또 새로운 그 명령을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명령인데요.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 글로벌이라는 명령이고요. 글로벌이라고 해주고 여기 C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글로벌을 할 때랑 하지 않을 때랑 어떤지 그 코드 시연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dd라는 함수에 C가 있는데 C를 일단 C 앞에다가 아무것도 넣지 않고요. 자, 이렇게 코드를 일단 작성해 봤습니다. 자, 코드를 보면은 C는 A 더하기 B를 하고 C를 이 안에 다시 출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C는 맨 처음에 0이었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3이 출력되고 0이 출력됐습니다. 왜냐하면 자, 스타트를 먼저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add라는 함수를 define을 했고, 그 다음에 c는 0입니다. c는 0이었는데 add 1, 2, add라는 함수 호출하면 c가 계산이 돼서 3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print c를 하면 즉 요 c는 이 c랑 다르죠. 이 c는 여기서 말하는 c입니다. 그래서 이 c는 0이기 때문에 출력하면 0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뭘 하고 싶냐면 이 c랑 이 c를 같은 녀석으로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음과 같이 글로벌 C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C라는 녀석이 이 안에서만 쓰이는 녀석이 아니고 이 바깥쪽에 전체에서 쓰이는 그러한 C다라고 알려줍니다. 바깥에 있는 C야 라고 알려줍니다. 바깥에 이 C가 있어야 되겠죠? 예. 자, 이때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3, 3이 찍힙니다. 자, 코드를 보면은 C는 0이었는데 add 1, 2 하면은 글로벌 C 이 C는 밖에 있는 C야 이놈이야 라고 알려줬고, 다음에 A 더하기 B 하면 C의 값이 3으로 바뀌죠. 그럼 출력하면은 3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print C 요 C죠. 요 C인데 이 C가 이 안에서 3이라는 값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또 3이 출력이 됩니다. 자,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함수의 코드 블록 안에 있던 C가 함수 밖의 코드 블록에 있는 C라는 것을 알려준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앞에 글로벌이라는 말을 붙여주는 것이고요. 자, 이건 언제 쓰냐면 그 변수가 할당 연산자에 의해서 값이 바뀌는 경우에, 그리고 그 바뀌는 값을 바깥에 있는 이 C에 반영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앞에 글로벌이라는 말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뭐 굳이 여기 return C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계산된 결과물을 바깥쪽 코드 블록에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할당 연산자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네, 그때는 그 함수 안에 있는 그 변수가 바깥에 있는 그 함수를 지칭을 합니다. 오른쪽 코드를 보면은 D라는 변수가 이렇게 뜬금없이 쓰였는데요. 함수 안에는 D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D가 함수 안에 없을 때 바깥쪽을 찾아봅니다. 바깥쪽을 찾아보니까 D는 4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print D를 하게 되면 4가 출력이 됩니다.